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시카고의 새 시장 선출이 세상에 숱한 화제를 뿌리고 기록을 세우면서 끝이 났고, 이제는 새 시장 당선자가 이 문제거리 많은 시카고를 어떻게 새롭게 개혁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장 취임 6주를 남겨놓고 지금 로리 라이프 당선자는 아주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제 강료들을 뽑아야 되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탑 스태프들을 유능한 사람으로 뽑아야 합니다. 이 시카고의 문제거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부패가 있고, 수십 년 된 정치 조직과 pay to play, 뭘 하려면 돈을 좀 내라 하는 이 부패 질서가 이 도시를 오랫동안 지배해 왔습니다. 범죄, 미국의 최고 수준이고, 경찰 내부에는 Code of Silence라는 침묵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시 재정 적자, 그리고 펜션 부족분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적으로 프로퍼티 텍스를 올리고, 각종 벌금과 피를 올리고, 수도세, 하수도세를 올리고 했지만은 시 재정 위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시장이 얼마나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게 될 것인지가 관심사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장의 리더십, 그리고 시민들의 분별력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인 각자들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세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고, 부패 공무원의 감독이라든가 경찰과의 신뢰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시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시장 당선자가 시카고 트리뷴과 장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 시정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리 라이프 당선자의 새 시장 당선 후에 첫 주제는 Mandate for Change 이겁니다. 즉 변화를 시민들로부터 수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가 안고 있는 부패 척결이라든가 재정위기 해소라든가 경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에게 변화해라 하는 임무를 수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녀의 제1의 계획은 부패 척결입니다. 소위 pay to play, 돈을 내고 뭔가 해라, 이런 부패 질서인데, 이 시발점이 사실은 시의회에서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시의원의 특권,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시카고 시의 퍼밋이라든가 그 밖에 사소한 것들도 시의원의 동의를 거쳐야 되고, 또 시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거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최대의 권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드워드 버크 시의원이 공무원 금품 강요죄로 기소가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자신도 부패로 지금 걸려있는 데니 솔리스 시의원이 FBI의 사주를 받아서 도청 장치를 차고 동료 의원들과 만나고, 심지어는 주 하원 의원까지 스파이를 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시카고 땅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하라고 하는 일들은 우선 시의원의 비토 특권을 시장 행정명령으로 없애는 것입니다.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권한 때문에 감옥에 간 시의원이 자그마치 30여 명에 이릅니다. 그녀의 계획을 대변하면 시의원의 특권을 없애는 것, 시의회에 대한 감독과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 시 예산 적자를 해결하는 것, 스프링필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일, 시 공립학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는 것, 그래서 정치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고, 그녀는 일단 시 경찰국의 에디 존슨 국장과 교육위원회의 잔디스 잭슨 위원장을 유임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에드 존슨으로부터는 벌써 여름철 폭력 범죄 증가 대처 계획을 청취를 했고,
범죄 다발 지역에 대한 경찰 증원 배치라든가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 방안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공립학교 내 성추행 사건을 없애기 위한 방안, 또 위원회 위원들의 선거를 통한 선출 방안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일, 뭐니 해도 시 재정 위기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는 10월에 이제 예산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시 예산 적자가 자그마치 2억 5,2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펜션 부족분은 2억 7,500만 달러나 됩니다. 그리고 이 펜션 부족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몇 년 안에 1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하는 예상치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세금을 올리는 것 아니면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것인데 로리 라이프우스는 새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Progressive Revenue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아직 구체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주의적인 세입이라는 말 자체가 모호한 언어지만은 지금까지 나온 방안으로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시 정부 내의 부서들을 통합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부서를 또 없애는 겁니다. 시의 재무국이라든가 서기국의 선출직을 없애고 한 부서로 축소하는 계획이 들어있고 이 펜션 펀드를 관리하는 기구도 4개 기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행정경비를 줄이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경찰의 비리 때문에 시민들의 제소로 인한 그 보상금 지불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줄이자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 시장이 벌여놓은 링컨 야드스 개발 사업 이것도 일단 중지를 요구했습니다. 효율성 등을 다시 조사한 후에 내가 결정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라마 매뉴얼 시장도 이 요구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벅타운과 링컨 파크 사이의 공업지대 내 55에이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60억 달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시의 보조금이 한 13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시가 이 개발 지역을 위해서 도로를 깔아줘야 되고 다리를 놓고 교통시설을 하고 상하수도를 깔고 전기시설을 하고 그래서 13억 달러의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녀는 또한 주 정부로부터의 지원금도 따올 계획입니다. 그녀는 이미 마이클 메리건 주 하원 의장과 그리고 존 칼러턴 상원 총무와 통화를 했고 거버너 J.B. 프리스코와도 곧 대조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취임 전에 스프링필드를 방문해서 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로리 라이프우스는 시카고 시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거버너의 Graduated Income Tax 이 개혁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카고의 카지노 설치도 지지를 하고 있고 또 마리화나 합법화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Graduated Tax라는 거, 누진세라는 거 이것은 주 헌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시간이 최소한도 수년 동안은 걸리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키얼스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트위터로 전격 경질한 데 이어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국장도 어제 해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안보부 고위급 인사 경질을 두고 언론은 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부터 트럼프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반대,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 고문과 갈등까지 다양한 원인을 제시했습니다. 어제 비밀경호국장까지 경질되면서 최근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 국토안보부 물갈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하원에 출석합니다. 그의 입을 통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보고서 전체 공개 여부와 그 시기가 특정될지 주목됩니다. 발 장관은 의회에서 법무부 예산 및 오피오이드계 마약 중독 문제, 폭력범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 의원들은 발 장관을 상대로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제출된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 공개 여부와 그 시기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국이 워싱턴 DC 인근의 유명 쇼핑가에서 트럭 테러를 감행하려던 20대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론델 헨리로 그는 아이시스로부터 영감을 받아 트럭을 훔친 다음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무부는 헨리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검찰은 헨리가 비무슬림인들에 대해 증오심을 숨겨왔다며 자신이 소유한 세단으로는 큰 피해를 일으키기 어려워 6월 트럭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회전에서 탈락했던 버지니아대가 3월에 광란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남자농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버지니아대는 어제 결승에서 텍사스 공대를 연장 접전 끝에 85대 77로 물리쳤습니다. 지난해 1회전에서 탈락했던 버지니아대는 1년 만에 첫 우승을 거두며 자존심을 회복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보건시설에서 치사량이 높은 곰팡이성 병균이 퍼지고 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이 병균 사례를 이미 154건이나 발견했습니다. 이 병균은 혈액과 심장, 뇌에 침입해 30% 이상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병약자에게 위험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전국에서 뉴욕 다음 두 번째로 이 병균의 사례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노사 분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사 측은 은퇴 혜택과 연봉 인상률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어제까지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는 모두 취소됐는데 그러나 오는 4월 15일 에스톨릭 철치 오브 갓에서의 무료 연주회는 예정대로 실시됩니다. 이 교회 찬양대는 지난 2009년 시카고 한인 장로 성가단과 합동 연주회를 가져줬습니다. 배우 스몰렛 기소 중지 사건에 대한 조사 요구가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됐습니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 조사를 독립검사제를 도입해 쿡카운티 밖에서 선임한 독립적 검사의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 동호회는 킴박스 쿡카운티 검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맑은 날씨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60도대를 유지하면서 낮 동안은 포근하겠습니다. 낮이고 65도, 밤 최저 35도. 내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30도대로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9도, 밤 최저 37도. 목요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60도, 밤 최저 46도. 금요일 대체로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6도입니다.